자, 그러면 이제 모뉴엘 사건 개요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, 이 모뉴엘이라는 회사는 2009년부터 2014년, 이 사건이 터진 2014년까지 약 한 3조 2천억 정도의 이 위장 수출을 하면서 사업을 해온 그런 업체인데요. 주로 이제 홍콩에서 외주 생산한 그 홈시어터 PC, HTPC라고 하는데, 이게 이제 주력 그 수출 물품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미국 수입자하고 중국 수입자에게 수출하는 이런 구조였는데, 어, 이제 모뉴엘이 이제 수출자죠. 수출자고 그 수입자는 미국에 있는 이제 수입자 ASI라고 약칭을 하고,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수입자 CBMIE라고 하죠. 그래서 이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참여 주체가 이제 네 곳이 되죠. 그래서 모뉴엘 수출자인 모뉴엘과 수입자인 ASI, CBMI, 그리고 이제 동 수출 채권을 매입한 수출입은행, 이렇게 되겠는데,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수입자가 PO를 발급하죠. PO를 수출자에게 발급을 하면, 즉 구매 요청서를 발급을 하면, 이제 수출자는 그 해당 구매 요청서에 따라서 수출을 하게 되는데, 수출을 하니까 수출 채권이 발생하죠. 그래서 해당 수출 채권을 이 수출은행에 이제 매각을 하는, 매각을 함과 동시에 저희는 이제 저희를 이걸 매입하면서 바로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고, 또 90일이면 90일, 150일이면 150일, 해당 그 건에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은 바로 수입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정산받는, 상환받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모뉴엘 사건에서 그 핵심 수출 품목이었던 HTPC는 근데 그 당시에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, 이게 로봇 청소기와 더불어 여러 가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이제 CES라고 하죠. 그런 이제 전시회에서 이렇게 시연되기도 하고, 또 특히 이제 모뉴엘의 그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굉장히 좀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그런 디자인으로 유명했던 상품입니다. 그래서 이게 오디오, 비디오, 네트워크 기능이 통합된 제품으로 당시에 소개되면서 대당 수출 가격이 250불 정도로 책정이 돼서 이 가격은 이제 수출 관련 이제 서류에 이제 이렇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, 실제 이제 모뉴엘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거를 그 가치를 산정해 보니까 그 대당 약 8불 수준에 불과했다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하드 케이스만 이렇게 책정이 된 가격이죠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가치가 없었던 그런 건데, 이것을 이제 그 수출 관련 서류에 계속 조작을 하면서 이 조작된 그 수출 거래 내역이 이제 그 수출은행에 매입 신청한 서류에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었고,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면서 대금을 지급했던, 비단 수출은행뿐만 아니라 토탈 전체적으로 한 10개 은행이 피해를 봤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시사점은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, 그래서 약 한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니까 약 한 7년, 6년간에 걸쳐서 굉장한 큰 규모로 허위 위상 수출을 해왔던 그런 거래가 되겠습니다. 당시에 이제 모뉴엘 관련 언론 보도는 뭐 굉장했습니다. 그래서 뭐 일반 일간지를 비롯해서 경제지에 정말 큰 뉴스거리가 계속 등장을 해왔던 그런 상황인데, 매출 1조를 달성하면서 뭐 사실 이제 허위 매출인데, 이게 다 이제 언론 보도로 굉장히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유명세를 탔었던 그런 상황이죠. 사실 이제 모뉴 사건을 접하면서 저희가 좀 반성도 하고, 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, 내부 통제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이제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,
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. 항상 그 철저한 검증과 함께 특히 이제 현장 조사, 현장 점검을 잘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반성을 하고 우리가 개선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당시의 언론 보도를 뭐 여러분들도 이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사실 이 모뉴엘 사건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. 지금 뭐 잠시 후에 제가 이제 모뉴엘 사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, 이 중국 수입자, 미국 수입자가 이제 모뉴엘과 공모를 해서 은행권에 손실을 끼쳤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입자들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10개 은행이 이제 이렇게 피해를 봤다고 말씀드렸는데, 그 당시에 총 6,768억 원,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손실이 발생했던 건입니다. 그래서 금융권에 굉장히 충격이 컸죠. 그래서 그 저희 수출은행의 경우에도 천억이 넘는 금액의 이제 손실이 있었는데, 지금 이거를 이제 회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, 일부는 그 회수를 했죠. 그래서 미국 수입자 소송의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합의 세틀먼트로 종결이 됐습니다. 굉장히 좀 지난한 과정이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해당 미국 수입자가 어느 정도의 과실을 이제 인정하면서 합의를 제시해 오면서 이렇게 그 마무리가 됐던 뭐 그런 사안인데, 중국 수입자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당시에 이제 모뉴엘이 부실화되면서 그 2014년 10월이죠. 이때 이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합니다. 우리가 이제 회사 정리 절차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죠. 그러나 이제 개시를 신청했는데 그 법원은 이제 그 이 신청을 기각을 했어요. 왜냐? 회생 가능성이 없었거든요. 다 이제 허위 매출을 일으키면서 또 그로 인해서 그 금융권으로부터 이 지급받은 금액은 이제 다른 데 소진하거나 또는 감춰두거나 이런 그 현상이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그 양호할 리가 없죠. 그래서 기업에 이제 회생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당시에 2014년 12월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고 바로 파산 선고가 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모뉴엘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직접적인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었죠. 왜? 채무 불이행 상태였는데 지급 불능이 되니까 수출자로부터는 상환받지 못하고 수출자와 공모를 해서 그 손실을 끼쳤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해당 수입자에게 이제 그 소송을 진행한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.